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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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또 진로 코칭 연구소 노아 대표님, 권윤경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또 스튜디오가 또 환히 밝아졌어요. 좋네요. 네, 얼마 전 추석이었는데 보름달을 또 보는 느낌입니다. 네. 저번 편에 코칭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네네. 저도 코칭에 관심이 많거든요. 코칭을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코칭 수업을 듣고 또 실습도 하고 해서 자격증을 이제 국내 국외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제가 코칭에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어요. 매력을 느낀 점은 코칭은 일단은 사람마다에게 굉장히 많은 정의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답을 정해놓지 않고 그 사람 상대방 고객님의 입장에서 어떤 답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고객으로서 제 앞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은 또 나름의 인생을 살아오셨을 거고 그 안에는 또 이야기들이 있고 또 쌓아오신 지혜나 답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하나씩 하나씩 탐구하면서 또 찾아내면서 마치 이렇게 보물섬을 탐험하는 것처럼 여기서 조금 캐내고 저기서 또 조금 캐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매력적인데요. 맞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안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답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또 보물 찾듯이 꺼내주시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찾아낸 답이 당신에게는 정답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드리면 조금 더 확신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확신을 주는 그런 분이세요. 지금까지 읽으신 책 중에 혹시 뭐 인생의 책이라든지 아니면 요 근래 명절 다음 지났는데 기억에 남는 책이 있다면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 추석 연휴가 사실은 저희 어머니 기일이셨어요. 그래서 엄마에 관한 그림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아니면 엄마 마중, 엄마 왜 안 와 이런 책들 제목만 들어도 너무 눈물이 나고 혼자 읽으면서 또 많이 엄마 생각하면서 또 애도하면서 울고 그러면서 많이 혼자서 치유를 한 것 같아요. 그림책에 최근에 제가 매력에 굉장히 빠지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또 굉장히 다양한 좀 그림 하나에 글자 몇 개 이렇게 돼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해석의 여지들이 있고 또 같이 읽었을 때도 대화할 거리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고 맞아요. 네, 가만히 읽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숨겨두었던 감정들, 슬픔, 또 분노, 또 아니면 후회, 아니면 죄책감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그걸 발산해서 제가 풀어줄 수 있다는 거. 제가 조금 약간 혼자서 뭐든지 하던 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남한테 좀 드러내고 의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책을 추천을 제가 안 해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사람들마다 또 시기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책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그보다는 같이 서점에 가자. 그래서 한번 쭉 둘러봐. 어떤 책들은 마치 배고플 때 어떤 특정한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것처럼 책을 펼치는 순간 굉장히 자기에게 싹 스며드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스테디셀러 책을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사서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너무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책은 지금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의무감보다는 머리보다는 자기 마음이 선택하는 책을 읽으시면 그냥 그게 나한테는 제일 좋은 책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독서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 되게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저도 그림책 지도사 따고 나서 그때도 이제 그림책 보면서 되게 좋았는데 그 이후에도 도서관 가면 제가 할 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책
그림책 읽는 시간 갔거든요. 그때 정말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그림책이라고 하면 어린이 책이라고 생각할 수 네. 있지만 더더욱 성인들이 읽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생각할 거리도 많고 그거 가지고 나눌 이야기도 많고.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뭘까? 책을 읽는 목적이 뭘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또 청취자분들이 네. 하면서 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가지셨네요. 네. 저도 사실 어쩌다 그림책이라는 프로그램 참석해가지고 그림책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게 됐었는데 그림책에 그렇게 많은 심오한 내용들이 담겨진 거 처음 알았어요. 그림책하고 동화책에 대해서 되게 차이를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심오한 건 그 읽는 분들의 인생이 심오하신 그런가요? 거고 그림책을 통해서 사실은 그걸 살짝 비춰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제 맞아요. 인생이 심오하군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네. 말씀 맞네. 그러니까 그 풀어주실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었어요. 이 책은 이렇게 풀어주면 아이들한테 어려운 책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자기의 그거를 갖다 해석하고 받아들인다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군요. 저도 지금 진로 코칭 상담 지도를 하다 보니까 권윤경 대표님 그래서 더 만나고 싶었었어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코칭해주면 좋을까 제가 항상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저는 꿈이 없어요. 저는 꿈도 없고요. 좋아하는 것도 없고요.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는 것 같다고. 자기는 뭔가 남들은 다 좋아하는 게 있고 꿈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잘못 산 것 같다. 막 이런 자책까지 하는 친구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싶으실지. 꿈이 없다고 말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한 3종류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로 꿈이 있는데 꿈이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그럼 꿈 말고 뭐가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용기와 그 용기를 만드는 확신이 없는데 어떤 확신이 없냐면 내가 지금 꿈을 나한테 물어보는 이 사람이 정말 안전한 사람일까? 이 사람이 혹시 나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내가 꿈을 다 얘기하기도 전에 뭔가 조언을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고 말해버린다거나 그러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약간 꼰대라고 요즘 친구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 그래서 그리고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뭐 엄마나 아니면 굉장히 자기에게 소중하고 커다란 사람일 때 더 그런 용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부정적인 눈빛 한 번만으로도 아이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상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해지고 정말 이 사람이 내 꿈을 지지해 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생기면 굉장히 눈을 반짝거리면서 정말 제가 기대하지도 못한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경우를 봤어요. 보람이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게 엄청 대단한 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어른들이 좀 사회적으로 좀 승인해 주는 어떤 거, 그런 걸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뭔가 직업적으로 굉장히 직업명을 하나 딱 정해서 그걸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질문이나 좀 경험 같은 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그런 생각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또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꿈이 없어서 꿈이 없다고 정말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님 강의에 가서 제가 질문을 직접 해서 답변을 들은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요즘은 정말 자기 개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개발이라는 것도 너무 중요한 가치다. 우리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커다란 꿈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뤄가고 싶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가 다 같이 잘 되게 하는 게 바로 우리 개발이다. 되게 멋있다. 네. 요즘은 다 그냥 리더가 돼야 된다.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맞아요.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 인생에선 주인공이
기동이지만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부 다 리더가 되면 아마 산으로 갈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때로는 서포터 또 어. 이렇게 게스트 같은 이런 역할로 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자기만의 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번트 리더십도 있는데. 우리 네. 개발이라는 말씀이 되게 많이 어. 마음에 다가오고 오늘 아침에 본 영상 중에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개인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스터디하는데 선생님이 내가 이런 깜냥이 안 되는데 이 일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선생님 모든 일은 개인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이 용기를 내면 그거로서 그 하나의 씨앗이 되고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이 생겨서 우리가 되고 그래서 그게 하나로 커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제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우리 개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맞구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혼자가 시작을 하면 또 우리가 또 돼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뭔가가 되는구나. 저랑 같은 영상 보신 것 같아요. 그 인문학 강의하신 네, 최신석 교수님 네, 강의 네. 아니었나 싶은데 맞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되게 공감 간다. 그러면서 이분 강의를 한번 다 찾아봐야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아까 그 말씀 해주시니까 제가 수업 나갔을 때 어떤 친구가 우리 자기 꿈을 얘기하면서 어떤 하는 게 제스처가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꿈을 얘기하기는 부끄럽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들어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친구들이 내 꿈을 이야기하는 거를 좀 당당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없는 게 아닌데 그 꿈을 말할 수는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말하지 않을 권리도 있어요. 그쵸. 그렇죠.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꿈이 있다거나 없다거나만 말하는 친구가 있었지 꿈이 있지만 말은 하지 않겠다. 대신에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을 때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 2주가 지난 다음에 수업을 가서 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잖아 했더니 그 친구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억해줬다는 거에서. 그래서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그래서 진짜 들어주는 사람들은 그걸 정말 공감하고 다시 표현해주는 것조차도 그들에겐 힘이 되겠다. 그 생각 들었는데 이미 다 느끼고 계셨군요. 네. 맞아요. 하고 싶다고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지지해주고 공감해주지 않으면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딱 그랬을 때 아니야 그건 안 돼. 대부분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나 무슨 직업 하고 싶어요. 그럼 그거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거 해서 돈 벌겠어 뭐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일상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요? 그거 되게 재밌겠어요. 멋지네요 라고 같이 하자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되는데 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래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되게 많이 걸림이 생기거든요. 그럼 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걸 진행하지 못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다시 묻혀버리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그래 그냥 그 사람이 자기 꿈을 얘기하고 그거를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씨앗을 심어주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이거 진로 코칭을 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이 있다면? 저는 네. 수련생, 제가 이제 고객님들을 수련생이라고 고객님. 네, 그분들이 저를 떠날 때, 졸업해서 떠나실 때가 굉장히 서운하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과정이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친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생 볼 수 있는 친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코칭 과정을 졸업을 하실 때가 굉장히 보람이 있는데 제가 졸업의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자기가 원하는 게 뭘지 생각해보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고 그런 과정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코칭 태도가 몸에 배어서 셀프 코칭을 하실 수 있으실 때 그때가 되면 이제 하산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뭐 굉장히 가끔씩 만나서 지금 약간 지지와 공감이 필요하신가요? 이렇게만 물어봐도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걸 찾아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때가 굉장히 많이 기쁩니다. 하산하세요.
그 하산하세요 얘기 듣는 네. 수련생 분들도 기쁘실 것 같아요. 아, 이제 내가 셀프 코칭이 되는구나. 음. 근데 책을 읽을 때 그 순간은 되게 그래 맞아 하다가 끝나고 나서 또 힘든 상황이 오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파도 타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셀프 코칭이 되면 아, 이런 상황인데 내가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라는 것들이 나올 것 같네요. 파도 타기를 하면 안 되나요? 파도 타기 해도 되는데요. 음. 파도 타기를 하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좀 중심을 잡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도 타기 그냥 놔둘 때도 있고요. 너무 타다 보면 힘드니까 아, 이제는 중심을 좀 잡고 싶은데 라고 할 때는 중심 잡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 자기 스스로 이제 코칭이 되면 아, 이제 나는 무슨 질문을 나한테 던지고 내가 어떤 일을 시도해야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잡힐 텐데 그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 나 어느 정도 됐어? 딱 마음이 단단해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또 나가보면 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 또 아닌가 봐. 또 파도를 타고 있네. 그럼 파도 타고 있는 거를 알아차리고 또다시 나의 그 내가 하고 있던 습관이나 내가 하고 있던 일로 다시 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정말 놔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그래 파도가 치든지 이렇게 가도 좋고 저렇게 가도 좋은데 어느 순간에는 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이제 다시 닷을 내리고 싶다. 닷을 내리고 싶을 때 그 오래 파도 타면은 돌아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좀 약간 불안한데 그럴 때 셀프 코칭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용도로 쓰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파도를 충분히 타고 나면 힘이 생겨서 셀프 코칭을 하실 수 있는 단계가 또 오기도 해요. 근데 아, 말씀 그렇군요. 들으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너무 돌아보면 소중하고 즐겁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제가 뭐 많이 산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도 많이 파도를 타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를 알아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노아가 나를 알아가는 여행의 시작을 함께 해주는 파도를 타도 괜찮고 파도를 타다가 이제 다시 중심을 잡고 싶으면 그럴 때는 이제 요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중심을 잡으세요. 그리고 파도 타는 것도 나고 파도를 그 시기도 내 인생이고 또 중심을 잡는 그 시기도 내 인생이고 그 모든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를 알아가자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두 분의 대화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지금 코칭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코칭 받았군요. 네, 파도를 타면 안 되나요? 이 질문이 너무 신선했어요. 오늘 팟캐스트 제목 벌써 정해졌는데. 파도를 타면 안 되나요? 되게 재밌는데요. 이걸로 책 한번 써보세요. 제일 신선한 질문이었어요. 네, 저희도 질문하기 참 어려운 팟캐스트를 하면서 컨셉 잡을 때마다 이분을 모시고 이분한테 가장 그 보석 같은 내용을 끌어올리고 싶은데 어떤 질문을 하면 가장 좋은 내용이 나올까? 근데 제목의 질문이 너무 좋았어요. 코나님이 그 파도에 대한 본인의 이야기를 막 꺼내시는데 정말 파도를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셨군요. 네. 저희 팟캐스트가 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공감 방송인데요. 꿈이 있지만 아직 그 아이 키우랴 또 주부로서의 역할이 더 큰 엄마들에게 엄마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어머니들 제가 너무 존경하고 제가 딸처럼 너무 감사하고 그 시기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꿈이 뭐라고 생각을 하셔왔는지 꿈이 뭘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저의 생각은 이제 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꿈이 어떤 특정 직업이고 또 꿈은 반드시 뭐 돈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다 모으면 그 모든 것들의 합이 인생의 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고 또 가족들을 잘 보살피고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것도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잖아요. 뭐 음식도 잘해야 되고 집안일 하는 거 저도 집안일 제가 다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고 또한 그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그
너무 눈물 나는 그 육체 제가 사실 육아 노동. 동생을 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쭉 제가 기르다시피 했는데 너무 못해줘서 미안한 게 너무 많아요. 엄마 같은 마음이신 것 네. 같아요. 지금 벌써 울컥하셨어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후회되고 음. 내가 요걸 좀 더 해줬으면 아니면 내가 그러지 말았으면 그런 마음들. 그리고 지금도 약간 제가 주로 이제 중학생 또래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사랑을 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원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걸 제가 채워주기 위해서 정말 큰 인내심과 또 제 모든 것을 짜내는 그 지혜와 그리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은 그 여유와 항상 그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너무 커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니 내가 세상에 어른을 대하는 거는 너무 쉽겠다. 그런 그랬었어요. 혹시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5살이에요. 걔가 15살일 때 제가 20살일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데 그때 저는 제가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내가 엄마 대신이야. 막 이렇게. 진짜 그러고 보니까 권유경 대표님은 엄마 역할도 해보셨겠네요. 그렇죠. 동생을 대하는 모습,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생들 만날 때도 내 동생 같고, 그래서 더 그런 마음들이 짠하게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동생에게 그렇게 해주다가 동생이 어느 날 누가 그렇게 해달래?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엄마들이 받는 질문이에요. 자식들이 엄마한테 많이 실수하는 질문인데. 저도 했어요. 그런데 너무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제가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인터넷에 제가 봤더니 아이들이 특히 이제 여자인 20대, 뭐 30대 친구들이 내가 만약에 지금의 엄마 나이, 그러니까 20살, 뭐 25살의 엄마를 다시 만나서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겠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한숨부터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희 딸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엄마는 엄마 하고 싶은 일을 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럴 때 엄마가 제일 행복해 보여. 맞아요. 엄마가 만약에 나를 낳지 않아도 좋고 결혼을 안 해도 좋으니까 엄마 하고 싶은 일 하고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 그러다가 또 나를 낳아주면 더 좋고 이런 말을 정말 하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조건 없이 사랑하지. 네, 그리고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엄마 웃는 얼굴을 보고 싶고 그래서 너무 자기 딴에는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희생을 굉장히 엄마의 큰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은 아이에게 뭔가를 더 나를 희생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조금만 참고 좀 더 내 인생에 좀 더 투자를 하고 내가 행복한 엄마이기 전에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안심하고 자기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기 개발하는 데는 아이들을 학원비는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개발하는 데는 너무 뭐라고 해야 돼? 인색하시다. 근데 사실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올바로 서야 아이들 양육도 제대로 되는 거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도 행복이 뭔지 알고 엄마의 삶을 보면서 왜 희생하는 엄마를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똑바로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인이 됐을 때. 그래서 지금 해주신 말씀에 깊이 공감이 돼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는 거의 뭐 진짜 인생을 한 50년은 살아오신 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외모를 딱 보면 거의 20대 수준이세요. 맞아요. 여기저기 강의 다니고 또 막 코칭도 하셔야 되고 독서 모임도 하고 칼럼도 쓰시고 하면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계신 그 꿀팁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죠. 저는 사실 조금 게으른 편이라고 저를 생각하고요. 무언가를 위해서 잠을 줄여본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건강이 많이 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려고 하는 걸까? 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이제 제가 감사일기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제 몸의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봐요. 몸의 상태나 이제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오늘 나한테 어떤 일을 해줄까? 나를 좀 편안하게 또 사랑해줄 수 있게 제가 3가지 단어를 적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나를 보호하고 또 사랑하고 또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을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찾아서 정말 사소한 거라도 1가지 정도는 꼭 해주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배워야겠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 딱 홍대 거리를 이렇게 딱 걷는데 어떤 거울에 글씨가 하나 써 있는데 오늘도 나를 사랑하셨나요? 질문이 정말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였구나. 자꾸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뭔가 더 나은 미래만 찾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를 행복하게 못 사는 게 우리 지금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그 팁이 그거였군요. 왜냐면 지난번에 또 포스팅 중에 제가 되게 공감 간다 했던 게 나는 되게 나를 꾸미는 걸 좋아한다. 그런 말 했을 때 누구나 그걸 좋아하지만 표현을 잘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표현해 주시니까 공감된다고 제가 댓글 달았던 기억이 나는데 역시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시네요. 저희 엄마도 여자다 방송이 그 경력 이동하시는 엄마들이 세상과 만날 때 첫발떼기가 힘들거든요. 그걸 도와드리려고 하고 싶은 방송인데 세상을 나가려고 하는 엄마들이 걱정이 많아요.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나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니까 또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경력 이동을 앞두고 세상과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엄마들의 사전 행동?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가 남편 얼굴만 보면 너무 힘이 난대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저 사람도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거 정말 세상에 못할 일이 뭘까. 네. 그리고 또 저는 또 육아하시는 분들도 너무 대단하신 게 세상에 없던 존재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으로 키우셨잖아요. 그런 일을 하셨는데 도대체 못할 게 뭘까. 엄마 경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결혼이나 뭐 육아나 저희가 더 많이 돌아가서 대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나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면 처음에 내가 막 기대했었던 거 그리고 환상을 이렇게 가졌었던 거 나는 이렇게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꿈꿔왔었던 것도 있고 막상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는구나 당황스러운 점들도 있고 그럼에도 어떻게든지 또 우는 날도 있고 웃는 날도 있고 또 파도에 몸을 맡겼다가 막 혼란스러운 날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전부 다 헤쳐나오지 않으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알아가고 그러니까 노화하셨고 그래서 한 번에 또 모든 거를 다 잘하게 될 수도 없고 제가 보니까 이제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신 분들이 최소한 10년 정도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단숨에 그렇게 원하는 걸 얻기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일들을 지금 겪어오셨기 때문에 조금은 자기를 더 많이 아셨고 또 친해지셨고 그리고 좀 더 강해지셨고 또 순간순간에 대처법들이 좀 쌓이셨고 똑같은 일을 겪어도 좀 여유가 생기셨을 것 같고 그래서 말하자면 인생으로 치자면 인생의 경력사원 같은 경력사원이군요. 연륜과 경륜을 갖췄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씩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또 경력 이동이라고 하시면 좀 새로운 일들에 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업 하나를 한 10년 정도 한다고 치면 최소한 한 7개 그런 직업들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보다는 미래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내가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좀 설레는 기대감 가지시면 좋겠다고 제가 간절하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실 게 없네요. 경력사원이기 때문에 네. 이미 다 이미 장착하셨어요. 갖췄네요. 네.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경력사원. 네. 그 권윤경 대표님 인생 키워드 되게 궁금해요. 네.
뭘까요? 지금 현재는 제가 사랑, 또 보호, 또 평안 이 세 가지를 삼고 있어요. 또 사랑한다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모든 분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사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자존감이 높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거. 저도 이제 나를 사랑한다는 게 대체 뭘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자기 아이한테 사랑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걸 떠올려 보시고 또 그거를 자기한테 똑같이 해주시면 아마 사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호, 우리가 자기를 보호하는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권리이고 그런데 많은 다른 중요한 어떤 소중한 어떤 것들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 목표가 또 자기를 보호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저의 인생 목표랄까 그런 것들은 이제 마음이 편하게 사는 거, 마음 편하게 사는 거 그런 부분들을 항상 되새기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요즘 저를 좀 보호하려고 울타리를 좀 치고 있어요. 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함부로 나한테 힘들게 하지 않게. 그래서 저도 이 보호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오네요. 저는 사랑. 항상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굉장히 평안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인생 키워드를 보면 본인의 꿈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여쭤봤고요. 꿈을 다 이루신 듯도 보이지만 계속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권윤경 대표님을 저희가 격하게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자, 끝으로 엄마도 여자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다 잘 될 거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고 앞으로도 또 수많은 실패들 또 우는 순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것을 실패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고 또 뭘 좋아하고 또 잘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고 또 인생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실현시키고 싶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힘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따뜻합니다. 그 권윤경 대표님 비전처럼 꿈을 열렬히 응원드리고요. 저희 엄마도 여자다에 나와주시고 좋은 이야기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몇 번 멘트했던 것 같은데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만드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